뉴스 헬리콥터를 타고 뉴스의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상공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김평우 변호사가 어제 변론에서 시간이 낮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당뇨가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면 이라면서 말끝을 흐리더니 제가 조금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겠는데 그럴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연전술의 도구 이거저거 쓰다가 끝내 변호사 당뇨병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박근혜가 대리인단에 추가하면서 이 사람 면접을 봤겠죠?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디 병 걸리셨습니까? 경상남도청 상공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자신의 대권 출마에 대해 확신이 섰을 때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 2심 결과는 돈 준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유죄가 무죄가 됐죠. 자,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의 2심 결과는 돈 준 사람의 진술이 오락가락해도 무죄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현재 수감 중입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네, 이럴 때를 위해 만들어진 말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 상공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롯데가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논평을 통해 롯데그룹 경영진은 사드 부지로 골프장을 제공할지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으나 지역관계를 격화시킬 수 있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특혜와 반칙을 용인하는 보수 정권 좋아하다가 네, 삼성 등 재벌 기업들 제대로 발등 찍히고 있네요. 나쁜 정권의 수혜자는 네, 피해자일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공범일 뿐입니다. 광고 듣고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 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조선에 딸렸어?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런 민주주의를 하라,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우병우와 삼성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경진 의원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기간 연장
어찌됐건 이것을 수용하라는 것도 발표를 내일까지는 결정을 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야당의 입장이. 예, 그렇습니다. 특검 기한이 지금 28일까지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는데요. 예. 당연히 지금 이재용 씨 구속이 돼 있는데 이제 수사가 보통 구속이 되면 열흘 내에 해야 되지만 필요하면 1차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해서 20일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열흘 내에 끝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지금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도 지금 특검에서 당연히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요. 그다음에 우병우 씨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가 가능할지 예측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황교안 대행이 신속하게 이 연장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좀 피력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인가 여부는 현재로서는 황교안 대행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국회, 야당이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가 과연 옳은가 이제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압박이 아니고요. 그 국회의 권능 중에 하나가 행정각부에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는가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헌법상 국회에 주어진 당연한 책무고 권능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특검법이 합의가 될 때 1차 특검 기간 내에 이게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는 당연히 30일 추가 수사를 전제로 해서 법 자체가 만들어졌고요. 저희 국회의원 대부분이 판단을 해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의 의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연장의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연장 결정에 관한 법률 집행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절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글쎄요. 이것이 단순한 요청이냐 아니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 자체를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군요. 그 정치적 압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는 당연히 법을 만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만든 것도 저희 국회의 권능이고 또 이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들의 한 70% 정도가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 좀 계속해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대부분의 뜻이고 또 특검 스스로도 이런저런 수사가 많이 부족한 점이 있으니 기한을 연장해야겠다라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또 법률 전문가들 보기에도 지금 특검 수사의 연장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어서 이게 뭐랄까 명분, 권한 이 모든 것이 충족이 돼 있는 겁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역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연장해달라 신청했지요.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자법만도 못한 삼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노회찬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 기간은 이제 한 열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네네. 특검 기간을 연장 않는다면 과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가 될 건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상당히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제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를 봐야 될 텐데. 발부되지 않더라도 보강 수사하는 문제가 있고요. 설사 발부되더라도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 수사가 종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이걸 기소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수사를 갖다 더 해야 되는데 구속 상태에서 그러기에 남은 기간이 대단히 부족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에 이제 집중하면서 나머지 그 재벌에 대한 같은 혐의로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지 다 감안한다면은 특검 조사 기간의 연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연장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병우 전 수석을 구속영장 청구하는 데까지는 왔습니다만은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로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하니라고 너무 뒤로 쳐졌다. 네, 아무래도 김기춘 그 비서실장 이나 최순실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이재용 수사 등 해서
뭐 순서가 그렇게 밀릴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을 것이라 보고 예. 본인이 워낙 증거가 있는 부분도 완강하게 부인하는 지금 뭐 소위 뭐 버꾸라지 형태의 그런 이제 태도를 보여왔던 점도 아마 애로였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다시피 특검에 지금 차출된 어떤 그 검사 예. 그 중에 일부가 또 이러저러하게 인간관계로 얽혀 있는 그 우병우 전 수석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사가 미진한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좀 늦춰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도 일국을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 탄핵 문제로 헌법재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일반 자범들도 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요리조리 이렇게 뭘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 며칠 내준다 그래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결국에는 현재 이 재판관 정수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파행으로 되는 걸 기대하는 것 같은데, 예. 잘못이 있으면은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사과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내고 있는 사람의 도리인 것이지, 날짜 며칠 이렇게 연장해가지고 뭔가 모면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삼류도 그런 삼류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이 3월 13일에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탄핵 기각설에 대해서도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범계 의원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예, 3월 13일을 넘기는 거 아니냐고 이제 우려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네. 이 3월 초로 최종 변론을 연기를 요청했는데, 헌재가 3월 2일 아니면 3일. 네, 예. 헌재가 이런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 적도 있지만 어느 정도 끌려간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3월 2일 날 혹은 3일 날 변론 종결을 연기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예. 그것은 헌재가 당초 오늘이 2월 20일이니까 24일 날 변론 종결을 하고 예. 3월 한 10일경쯤에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헌재의 일정, 공개된 일정을 일단 교란을 시키겠다라는 일종의 꼼수 본색이 그대로 드러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되면 일주일을 연기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보통 통상 평의를 하고 결정문을 완성해서 선고를 하는데 2주가 걸리니까 예. 3월 2일 내지 3일 이 연기 요구는 일단 3월 13일을 넘기겠다는 것이고요. 예. 또 3월 2, 3일 날 헌재에 나오겠다는 그 명분으로 삼아 특검의 대면 조사를 예. 회피하기 위한,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다목적이군요. 근데 헌재가 만약 이걸 받아주면 3월 13일 이전의 판결은 시간상 어려워지는 거죠. 받아줄 거냐 말 거냐가 이제 핵심인데요. 네. 이정미 재판관은 큰 축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고요. 다만 미세한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 측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 비교적 탄력적인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당초 2월 24일 변론 종결일을 대통령 측의 이런 요구도 있고 하니까 한 2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하지만 정 그렇게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싶다면 최후 진술하고 싶다면 2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혹은 28일 이때로 변론 종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3월 13일 전 선고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의원님도 이제 그 세간에 돌아다니는 기각서를 듣긴 하셨죠? 기각설이요? 예, 헌재는 결국 기각할 것이다. 이러이런 재판관들의 성향상 한 2사람 정도는 이미 그렇게 입장을 굳힌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를 설득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몇 주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긴 하셨죠? 예, 아주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판사 출신이시니까 더더군다나. 예. 그러면서 거꾸로 의원님한테 야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라고 이제 과거 동료들도 전화를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각설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대행이 혹시나의 절차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비교적 유연한 헌재 재판 운영을 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드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구속영장이 저는 발부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마지막 싸움이었는데요. 원래 탄핵소추결서에 뇌물 부분이 적시가 돼 있었고 마지막으로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본안재판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7시간 반의 심리 끝에 결국은 발부된 영장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는 절차상의 명분만 주지 않으면 저는 헌재 재판관 중에서 정말 이것을 뭐 증거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기각설에 쓰기는 쉽지 않다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각설을 들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법조계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신빙성이 전혀 없어, 아예 없어라고만은 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군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큰 고비를 이재용 영장 발부로 인해서 넘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저 혼자 이거 걱정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의원님도 걱정하고 계셨군요. 아유, 속이 시커멓게 탔었죠. 그렇군요. 한반도 문제 전문이고 국제외교 전문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정남 피살의 배후는 북한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것인데요.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김정남이 북한 체제에 위협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이죠. 오전 9시. 공항이 상당히 붐비는, 공항은 매일 몇 시간 붐비이긴 합니다만,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됐다. 이런 소식이 처음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그때 처음 그 소식 접하셨을 때, 제일 먼저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김정남 피살이죠. 네. 피살 보도가 나왔을 때, 네. 느낌에, 네. 이건 배후는 북한이다. 아하. 그리고 김정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은 어찌됐건 그게 장자입니다. 장남입니다. 장자. 네. 그리고, 한때는, 김정일의, 그러니까, 총애도 받았던 아들인데, 네. 이제 밖으로 돌면서, 특히 일본 그때 위조 요건으로 들어갔다 네. 출입하면서 아버지 눈에 벗어나가지고, 후계 반열에서 이렇게 벗어났던 거 아니에요? 네. 후계 반열에서 벗어났지만, 후계자가 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네. 언제 김정남으로 자기의 위치가 대치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네. 김정은 암살론, 김정은 정권 교체론이 네. 나오고 선제 타격론에 이어서 그런 얘기들이 나돌면서 좀 불안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미국이나 한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에 밀고 들어가 올라가가지고 네.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그걸 끌어낼 수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동북아에서는 네. 이라크하고 좀 다르죠. 지정학적 네. 그 상황이 자기가 적장자고 네. 이랬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잠재적인 경쟁자이기 때문에 더구나 그를 중국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제재가 날로 심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자기가 밀려나고 네. 김정남으로 대체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네. 망명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김정남이
또는 뭐 한국에 망명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에 망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명을 해서 오히려 시끄럽게 뭐 3대 세습에 반대하느니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거한 거 아니냐. 망명론. 이 점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게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한국으로 되려면 남한으로 되려면 그거는 힘을 못 쓰는 거고 힘을 못 쓰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살면서 탈북자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계속 뭐 망명 정부라기보다는 계속 북한을 비판하는 네. 어떤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그것도 지금 겁이 난 거예요. 김정은. 예. 겁 나다기보다는 그것도 지금 불안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렇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또 탈북자들이 중국에서는 맘 놓고 활동을 못 하니까. 네. 그러나 특히 이제 미국 같은데 미국의 보수 세력과 연결이 돼가지고 북한이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쪽에 가서 망명 정부 비슷하게 세우고 그들다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북한을 비난하는 최선봉에다 세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탈북자들 중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가지고 그 주변에 모이면 그냥 실체는 매우 빈약할지라도 네. 이름은 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김정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스피커로서는 상당히 큰 스피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김정은으로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거해야 되겠다. 어제 부산대 행사에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안희정 지사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 의도를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안희정 지사는 비유와 반어법적 표현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안희정 지사 발언. 이 길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노무현의 역사를 완수하겠다는 저의 선언과 맹세의 한 자락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자로서, 인권주의자로서, 평화주의자로서 이 땅의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잘 이끌었던 분들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우리 없는 사람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하시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재단, 미르재단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인 대기업들의 많은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어하는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액면과 배로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속은 구린데 말은 저렇게 할 거야. 우리가 말하는 20세기의 지성사는 해부하고 분석하는 일이었고 비판적 사고를 지니는 것을 우리 지성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의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지성일 수 있습니까? 나는 그 20세기에 잘못된 지성사 같습니다.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그 사물을 부정하거나 왜라고 하는 질문이 사물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사과나무를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죠. 누군가 사과를 아래로 떨어뜨렸을까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뉴턴의 만유력은 연구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의지를 선한 의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명박 대통령도 747 잘해보고 싶었겠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대건설 사장님답게 24조 불을 동원해서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그냥 사대가 그냥 확 집어넣는 겁니다. 선한 의지를 받아들이자고. 그 선한 의지를 받아들였을 때 그분이 실수한 건 뭡니까?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모델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분은 계산을 못한 겁니다. 60년대에 했으면 혹시 통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누구를 조롱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선한 의지로 글로 내렸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 사람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21세기의 신지성사의 출발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야, 김창회! 이 새끼 어디 갔어? 이병 김창호! 야, 너 임마 저번에 애니메이션 보라고 존만인가 그거 가르쳐줘서 내가 다 찾아봤는데 안 나오던데 사기를 쳐? 아유, 정병장님, 존만이가 아니라 존바라라고요. 좀비 할 때 좀, 바보 할 때 바. 존바라라고? 예, 존바라요. 벌써 다들 재밌다고 난린데. 아이씨, 나만 못 봤잖아. 괜찮아요. 존바라 TV 구독만 해두면 올라올 때마다 알려주거든요. 그래? 완전 짱이네. 뭐 어떻게 하라고? 유튜브에 존바라 TV 구독이요, 구독. 야, 그건 또 얼마냐? 공짜예요. 와씨, 야, 그럼 구독 안 하면 완전히. 왜 말하다 마세요? 아, 저번에 X이라 그래서 욕먹었어. 또 했네.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직원들로 똘똘 뭉친 판촉물회사 네피알로 삼행시 갑니다. 내가 아는 사업이나 행사를 PR하기 위한 알짜배기 판촉물 회사. 선물, 기념품, 답례품을 구하신다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을 대기해 놓고 있습니다.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연락주시면 더 깎아드립니다.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장봉근 아로니아는 자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몸의 노화나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을 드리는 장봉근 아로니아. 폴란드산 야생 100% 아로니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만들고 있습니다. 아로니아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혈관의 혈전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전화 문의는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우사인 볼트, 그 힘의 원천이 뭔지 아시나요? 정도 원마?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풍부해서 여성의 노화 예방은 물론 피로와 음주 속쓰림에 시달리는 남편에게 성장기 어린이 발육과 뇌 발달도. 이게 천연 도핑이었군요. 한강 일대에서 농장직인 농민 이정도가 직접 재배했습니다. 이정도가 만든 정도 원마. 네이버 검색창에 정도 원마로 검색해 주시고요. 전화 080-777-6776 080-777-677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오늘도 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장이에요. 반갑습니다. 아니, 이 회장 어떻게 응? 재용이가 손도 못 쓰고 그냥 빵에 가버렸네. 그러니까 박근혜한테 올인하다가 적고를 당했지요. 그 나를 보라고 성향이 완전히 다른 좌파 노무현이를 요리했잖아. 그걸 닮아야지. 그 재용이가 애라서 그래요. 아니, 이 회장 그 어떻게 남 얘기하듯 하지? 당신 장남 아니야? 이 삼성 사업 말아먹었지. 갤럭시 노트 7 폭발해서 책가루가 됐지. 여기에다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물 건너가게 됐지. 이 눈 감고 지내는 게 나아요.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길래 자식 농사를 잘 지었어야지. 그게 뭐야. 회장님, 아니 우리 삼성이 짱 먹으니까 제일 먼저 매를 맞는 거지. 현대가 1등이었어 봐요. 그 형제들이 지금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뭐 엊그저께 보니까 유성기업인가? 현대차의 악덕 하청업체 넘버원이 들어갔더만. 그 몽구는 그 꼬라지 보고도 밥이 넘어간다고 합니까? 몽구가 시켰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유성기업? 유성 스프는 들어봤어도 유성기업은 뭐 하는 데지? 그 현대차 하청인데 노조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썼더만요. 그게 과연 몽구하고 무관할까요? 이것 봐, 이 회장. 어디 열 있나? 나는 뭐 그래 노조 탄압이라고 치자고. 당신은 무노조 아니었나? 무노조? 어떤 게 더 쓰레기지? 그 노조를 허용하고 탄압하느니 무노조가 낫지요. 아니 노조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나아? 아니면 티격태격해도 노조를 두는 게 나아? 에이그 둘 다 똑같지요 뭐. 자, 오늘은 재계의 핵심 관심사인 상법 개정 얘기 좀 해볼까요? 상법 개정? 그거 결사 막아야지. 외국 투기 자본이 이 사회를 장악한다면은 회사를 어떻게 지키라고? 특히 그 집중 투표제 의무화, 이게 그 독소 중에 독소예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그 수만큼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제도지요. 아유, 어떻게 일군 회사인데 의결권을 주주 따위한테 갖다 줘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것도 정말 문제라고. 감사위원과 일반 이사를 분리해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회사 오너하고 친하지 않은 감사를 둬라, 이런 거 아니겠어? 하여간 두 분 다 반대하시는 거군요. 그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바라지도 않아. 기업하다가 망하는 나라가 되지는 말아야지. 안 그래? 아니, 기업하다가 왜 망합니까? 재벌 총수를 견제해야 그 기업이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어이 사회자, 견제를 왜 해? 그리고 나 건강해. 매일 아침 개동사옥으로 걸어서 출퇴근했다고. 아이, 어디 그 건강이 그런 건강입니까? 회사가 활력이 있게 하자, 이런 취지지요. 그 활력. 나는 뭐 키스만 해주면은 활력을 되찾는데. 그만들 하세요.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을 때 국민들 사이에서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던 거 아십니까? 이재용이가 구속됐는데 왜 축제 분위기지? 응? 언론사에다가 삼성이 광고를 냈구만. 응? 이재용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런 광고를 실었지? 그런 광고는 싼 값에 안 해주던데. 언론사 대박 났겠구만. 근데 그 재용이가 깜빵에서 몇 년이나 살까요? 그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던데요. 사실 특검이 잡은 혐의만 해도 7순회나 나올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재용아, 2세 경영이 끝나고 곧바로 4세 경영이 되는구나. 그 삼성에서 3세가 실종되다니. 아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동자 하기 좋은 나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곧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전 변협 회장 김평우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김평우 변호사 탄핵을 탄핵한다, 이런 책을 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유명한 분입니다. 문인인데요. 누구일까요? 정답. 이 회장님 정답 아십니까? 김씨 아니겠어? 김지하. 틀렸습니다. 정답은 내가 하지. 응? 정답은 김주영. 이름이 똑같군요. 김주영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를 드립니다. 자, 팟빵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 정답, 그리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바 퀴즈 마칩니다. 김구의 이름으로 자주 독립의 나라를, 김대중의 이름으로 평화 통일의 나라를, 노무현의 이름으로 편법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나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까? 촛불은 합리적 언어가 비합리적 언어를 몰아낸 일대 사건. 이재명의 언어와 철학을 말한다.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 도서출판 이맛돌.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어디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 곳 없을까?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후진 브랜드만 있는 거 아니야? 비본, 베드이너박스, 실리, 템퍼, 시몬스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친환경 제품이겠지? 당연하지. 직구 사이트 뒤지느라 고생하지 말고 매트리스엠에서 한 번에. 업계 최초 10년 품질 보증을 실시하는 자신감 매트리스엠.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검색창에 매트리스엠. 극한의 바다 러시아 베링해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잡자마자 내장과 뚜껑을 제거하고 급속 냉동시켜 북극의 신선함이 살아있는데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찾고 또 찾는 이름하여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다리와 어깨 살만으로 구성돼 있어 가성비가 은하계 최고이며 각종 모임이나 선물용으로 깜짝 준비하시면 바로 스타됩니다.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오시면 수많은 후기가 그 품질을 증명합니다. 주문 전화번호 1644-9047 1644-9047.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한겨레 정치바와 함께하는 정치 한 건에서. 한겨레 김태규 기자 만나겠습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 예.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어제 부산대에서 열린 증문즉답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었죠. 많이들 예. 이제 접하셨을 텐데요. 예. 뭐 앞뒤 맥락은 이렇습니다. 뭐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이제 훌륭한 대통령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얘기를 하면서 잠시 이제 멈췄죠. 멈춰서면서 예. 그분들도 선한 의지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하려고 그랬다.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것이다. 뭐 K스포츠나 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 앞두고 좋은 후원금을 받아서 동계올림픽 잘 치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예. 그러나 그것이 법과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 이런 이제 발언이었고요.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이 지금 국정 파탄, 뭐 이런 죄의식 없는 확신 범죄 행위를 선의에서 이제 비롯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밤부터 이제 상당히 좀 논란이 됐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본인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본인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대화가 시작된다는 걸 설명하면서 예시로 든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려고 드렸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여전히 지금 높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 기사의 이제 발언이 상당히 이제 부적절했다. 이제 비판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고요. 대선 주자들 반응도 이제 비슷했습니다. 그 이재명 성남시장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는 선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가 청산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청산해야 될 상대, 책임져야 될 상대까지 손을 잡아버리면
새로운 변화가 절반의 성공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희정 지사의 그 대연정 발언의 연장선상에 이 선의 발언도 있는 거다. 그렇게 두고 비판을 이제 한 것이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인에게는 의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결과다. 결과를 제대로 만들 책임이 정치인에게 있고 그 결과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더구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뭐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했더라도 결과가 이렇게 나쁘게 나온 건 그건 잘못됐다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안희정 지사도 그런 의도로 얘기를 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을 했다면 그것도 안희정 지사의 책임이다. 여러 아마 두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저는 좀 읽혔고요. 예. 그 문재인 전 대표도 반응을 내놨습니다. 선의로 했다는 안희정 지사의 해명을 믿는다. 근데 다만 안희정 지사의 말에는 분노가 빠져 있다. 분노는 정의의 출발점이다. 예. 박근혜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로 탐욕을 채웠다. 이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상당히 좀 일리 있게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이 제 생각과 많이 닮아 있네요. 사실은 제가 자유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예, 사실은 이제 안희정 지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 분노 이거는요, 실은 그 동안의 그 행적에 대한 그 누적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면은 개혁적 노선을 쭉 걸으면서 지난 정권,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 제대로 따지고 응징하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면은 그 말이 농담으로 들리죠. 반어법으로 들리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또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그렇고 그 자유당 제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 폭발했죠. 예, 이거는 뭐 제가 끝까지 갑니다. 이거는. 꼭 들어가셔서 그말로 1등 대선 주자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건요. 분노의 반어법적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게 느껴집니다. 지금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특검 연장 내일까지 할지 안 할지 밝혀라. 그러니까 내일이라 하면 이제 화요일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청구로 특검 기한 연장의 당위성은 더욱 커졌다. 황대행이 빨리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마치 동업자를 엄호한다는 맹목적인 방패가 된다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김영주 최고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황교안 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할 경우 최근 시중에서 논란이 일고 있듯 후손들은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한 세력을 비유한 반헌법 행위자로 기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해철 최고위원도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 결정을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검이 추가 수사 필요성에 따라 요청한 것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 어떠한 조건 없이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말폭탄이죠. 이게 말폭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 딱히 지금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일단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물론 이제 특검법을 이제 개정을 할 수가 있죠. 새로운 특검법으로 수사기간을 더 이제 확대를 할 수가 있는데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어쨌든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원내 교섭단체 합의가 없더라도 5분의 3 이상의 의석만 있으면 교섭단체 합의가 없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소요되는 시간이 330일입니다. 그걸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5분의 3을 확보해도 330일을 기다려야 되고 어쨌든 이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뭐 동물 국회를 종식을 시키고 타협하는 국회, 대화하는 국회를 위해서
만든 법안이긴 한데 이렇게 좀 맹점들이 있거든요. 예. 지금 330일 기다려서 지금 특검법 다시 통과시켜도 아무 지금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는 방법은 하나 이제 그 국회의장의 이제 직권상정이 있는데 예. 직권상정도 이게 만만치가 않죠. 예. 뭐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나 이럴 경우에만 이제 직권상정이 가능한 거여서 뭐 물론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 19대 국회 말기에 그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그냥 직권상정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예. 또 우리 정세균 의장이 또 그렇게 무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른바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그런 일들 잘 못하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고 그런데 정권의 제2인자라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 사실 어찌 보면 아주 뭐 확장해서 생각하면 국가 비상사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 또 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원칙은 지키려는 그런 또 움직임이 있어서 이걸 또 직권상정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폭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국회 본청에서 72시간 이제 농성에 들어갔고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어쨌든 지금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예. 아이고 이 상황이 지금 거의 국난에 버금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현실 인식이 있다면은 정세균 의장이 그 큰 어떤 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촛불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여다봤을 텐데. 아니 그 정의화 국회의장은 뭐 무슨 진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까? 아니 정세균 의장이 지금 직권상정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건 정말 결단의 문제인데 어쨌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하는 그 이전에 어떤 문헌적인 해석이 있고 뭐 이런 거에 이제 조금 더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2월 28일까지인데 뾰족한 방법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좀 계속 좀 밀어붙여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래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말 자체가 참, 전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대통령 대리인단들 별생쇼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몸빵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야당에게 참 기대가 되는 모습이기도 한데 말이죠. 예, 폼 잡기 너무 좋아하셔서. 이게 지금 뭐 염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무리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그럼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지 않느냐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쪽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지. 오늘 저 헌재 재판정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가 아주 그냥 막무가내로 언론을 이제 이어가고 거의 뭐 드러눕다시피 이제 했어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은 그 탄핵심판 15차 변론이 있었고 오전에 이제 간단하게 하고 아마 12시 정도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2시 정도가 다 돼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갑자기 이제 할 말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어떤 내용에 대해 말씀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김평우 변호사는 제가 좀 당뇨가 있다.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좀 어지럼증이 있어서 음식을 조금 먹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러면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 변론을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아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하겠다. 그러면서 서석구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연단으로 무작정 걸어나갔다고 합니다. 우리 서석구 변호사가 누굽니까? 우리 또 막무가내 대리인의 이제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서석구 변호사가 말리는데도 이제 연단으로 나가려고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오늘 꼭 하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점심을 못 먹더라도 지금부터 변론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웠다고 아니 하고요. 뭐 또 처먹는다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재판관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해석을 해보면
12시 돼서 이제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아니야, 내가 배도 고프긴 하지만 난 그래도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식사를 좀 건너뛰더라도 내가 한 말을 좀 할 수 있게 시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달라. 뭐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재판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다음에 충분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재판관들이 모두 일어서서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예. 자리에 일어서는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김평우 변호사는 12시에 변론을 꼭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그럴 거면 왜 헌법재판관식이나 해요? 함부로 재판을 진행해요? 라면 이제 소리를 질러서 경호원들한테 제지를 당했고 이렇게 이제 막무가내 나오니까 한 방청객이 또 한 말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협회 회장이잖아. 김평우 변호사가 변협 회장 출신이거든요. 예. 변호사협회 회장이잖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어르신이. 예. 나이가 나보다도 어린 것들이 그러면서 덩달아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사회에서 가장 그 불리하고 할 말 없을 때 나오는 게 이제 나이 타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청객도 아마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었나 보죠. 이분 나이도 드신 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이 지금 한마디 하겠다는데 이 나이도 더 어린 재판관들이 왜 이 사람을 제지를 하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뭐 텍스트로 보면 참 어이가 없고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정말 더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빡치는 게 막 열받는 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럼 이 김평우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요. 예.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어쨌든 변호사라는 것이 공익의 수호자이면서 몇만 명의 변호사를 이제 대표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예. 존경받아야 할 자리인데 그렇죠. 사람이 이제 이명박 정권 2009년에 아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탄핵을 탄핵한다. 그 책을 썼습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그 재판정에서 살짝 보여줬던 탄핵을 탄핵한다. 그 책을 썼는데 예. 그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이상하게 하고 있고 침묵하면 안 된다고 싶어서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글을 썼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부당한지를 이제 책으로 이제 엮어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 1945년생이고 올해 나이 73살. 뭐 저희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도 어리신 분인데 예. 요즘 뭐 73살이면 청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분 선친이 누구냐면 소설가 김동리 선생입니다. 그래요. 정신불로 유명한 예. 김동리 작가 소설가의 이제 자제이신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리인의 현재 땡깡 부리기 드러눕기 아주 뭐 정평에 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덧붙였다. 그래서 조금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또 올랐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참, 이분들 보면서 말이죠. 역시 그 탄핵이 지금 어떻게 가닥이 잡히네요. 기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고, 뭐 그렇다면은 지금 국회 소추인단은 훨씬 여유롭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김태규 기자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판결, 뭐 재판 이게 기본적으로 그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검사나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항상 그 법대를 통해서 목례를 하고 경의를 표하고 그걸 뭐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한, 사법부에 대한 존중 그러면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변호인, 대리인들의 이제 본령입니다. 자신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다른 뭐 증거 관계나 신문 관계에서도 재판관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 하는 것이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감정까지 지금 건드려 놓은 상황이니까 그거는 사실 탄핵의 결과를 크게 뭐 의심할 바 없이 그냥 순리대로 가는 그런 방향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진짜 기각이 나오면은 이 나라는 뭐 요괴의 나라다. 헬조선 그대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예. 자, 김태규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꺼봐 헌집 줄게
불안한 마음 날려버리고 중개수수료 부담 프리. 웹과 앱에서 두꺼비 세상. 만나보세요. 두꺼비 세상.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뉴스가 쉽다. 뉴스가 즐겁다. 뉴스가 알차다. 왜냐고요? 김용민 브리핑이니까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꼭 알아야 할 뉴스.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본격 정치 논평. 민주노총 대변인 지냈고요. 문자당 대표인 정호희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용 씨가 감옥 갔습니다. 네. 예. 이거 화물 노동자 정호희도 들어갔던 감옥. 예. 우리 이재용 회장도 한번 가셔야죠. 가야죠. 예. 거기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재용 부회장이 가니까 말이죠. 네.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예.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진짜 가볼 만한 데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명당하셨잖아요. 예. 문자로 제명당하셨어요? 문자죠. 뭐 저한테 전화 한 통 온 적이 없어요. 이거 완전 황교안급인데 문자로 해고당하면은. 아니 글쎄 말입니다. 아니 근데 황교안은 월급을 받으니까 뭐 의뢰 위치지만 저는 당비를 내겠다고. 거기다 월 2,000원 마크까지 했어요. 그런데 돈 내겠다는 당원을 마다하다니 배부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김용민 자유당 입당과 제명 어떻게 볼 것인가 했더니 김용민 PD 인기가 엄청난 모양이에요. 한 700명 정도가 응답을 하셨는데. 진짜요? 네, 95%가 단기 필마로 적진을 초토화시키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저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 응답해 주신 분들. 예. 근데 뭐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를 너무 희화시킨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조롱하다가는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 부메랑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제가 그 당에 갔는데 부메랑이랄 게 뭐가 있어요. 난 참 이상한 분들이야.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들어가서 어떤 후보를 약 올리면은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수 정당에 들어가가지고 엎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엎어버린다는 건 뭐 당을 엎어버린다기보다는 이 악의 기풍을 엎어서 보수 정당을 보수해서 새로 쓰겠다는 건데 아니 무슨 거기 역풍이 있고 부메랑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 내가 하는 걸 장난으로 여기는 모양이네. 어쨌든 단기 필마로 적진을 초토화시켜라 뭐 이런 의견이 많다는 것. 그리고 소수 의견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고요. 저도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태는 무엇이냐? 정유년이잖아요 지금이. 정유년. 420년 전. 선조가 이순신 장군을 부당 징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백의종군 하다가 원직복직돼서 명량해전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정유년이었군요. 네, 정유년이죠. 420년 전. 420년 전 이순신 부당 징계 이후에 최악의 부당 징계가 김용민 대명이다. 아이고, 뭐 이거 이순신급으로까지. 여기까지는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저도 뭐 이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인데. 그렇죠. 징계에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사유,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되는 거냐 도대체. 네.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근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가 합당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당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8시간 만에 문자로 제명 통보를 받았다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절차인 것이고요. 아니 문자로 축하한다고 그러고 문자로 당신 아웃됐다고 그러고 아니 뭐 문자로 약을 올려. 그런 건 문자당에서 하는 일인데. 글쎄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양형이 있죠. 양형. 보통 이제 뭐 경고 있고요, 그죠? 그렇죠. 노동자들 같으면 뭐 감봉, 정직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징계고 제명이나 해고는 출당 이런 건 뭐 최고 징계잖아요. 이런 가혹한 징계를 하면서 이 절차를 안 지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김용민의 징계는 부당하며 반드시 승리하시라.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일부에서 이정열 판사의 전문가 조언을 들었는데 뭐 100%라고 합니다. 아이 그건 전 알고 있었죠. 아니 세상에 이런 징계는 처음 당해봤거든요. 제가 또 징계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징계를 당했는지 쫓겨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징계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우리 문자당에서도 입장을 낼까 말까 하다가 내 입을 빌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규탄한다입니다. 규탄한다. 섭섭한 거죠. 아니 어디 당에 가입하시려면 문자당에 가입을 하셔야지. 그 자유당 같은 이상한 데 가시냐. 아니 저는 이제 사실은 치유가 필요한 곳에 가야 할 사람이지 뭐 건강한 곳에 제가 가서 뭐 하겠습니까. 두 번째. 그 결정적인 정치적 실수를 하셨다. 이재용이 구속된 날입니다. 그날이. 아이고. 이재용 구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경제민주화 뭐 등등등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 아니 이틀 동안 실검 1위를 차지하고 이재용 덮어버렸고요. 아니 이재용은 또 그렇다 치고 손학규는 어떡합니까? 진짜 2번 죽인 거 아닙니까? 아이고 학규 형 너무 미안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권유랄까 부탁은 내일이나 모레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내일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우병우 구속이 예상되거든요. 어이구 그렇죠. 그때 또 이 실검으로 덮어버리지 마시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타이밍 잘 포착하시라.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박근혜를 감옥으로 시리즈 7번째입니다. 이재용 구속돼 있고 우병우가 구속될 거고 아마도 다음 달쯤에는 박근혜가 구속될 것 같으니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노동운동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 이재용 구속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단 절차 말씀드려볼게요. 구속이 결정되면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잖아요. 구속돼도 재판을 받는 거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항문 검사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신체 검사를 받고 입방이 되죠. 입방이 되는데 이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안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나머지 홀딱 벗고 다 반납하고 그 구치소에서 지급하는 물품, 죄수복, 상하이, 그다음에 내의, 그러니까 뭐 빤스는 안 닌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옛날엔 고무신을 줬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운동화를 주는지. 운동화도 이제 끈이 없는 운동화를 주죠. 그다음에 칫솔. 그리고 이제 방에 가면 담요 2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밤중에 들어가. 지금 겨울이란 말이죠. 1.9평 뭐 바닥 난방 된다고 하지만 혹겹입니다. 혹겹. 그 원래 지급되는 것은 보통 TV에 나오는 하늘색 누비가 돼 있는 건데 그거는 그건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따로. 그러니까 진청색 홑 상하이 하나 그리고 담요 2장 가지고 긴긴 겨울밤을 버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이제 그 행령 절차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한 3, 4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 수의도 살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살 수 있는데 이게 영치금으로 사는 거거든요. 영치금을 미리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이튿날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고무신 주면 그냥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버텨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속이 확정되고 나서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수번 달잖아요, 수번. 예. 우리 김용민 PD도 뭐 맘마이스 보니까 그 죄수복 입고 있던데.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수번 그 고증 좀 잘못한 수번을 다신 것 같고. 아이, 그 타짜 쌈마이들이 하셨지. 그 디테일로 가시면 곤란해요. 자기가 직접 이제 실바늘을 빌려서 실바늘은 소지할 수 없잖아요. 바늘 같은 경우 그 뭐 자해를 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간수한테 빌려서 직접 바느질해서 이제 그 번호를 달죠. 뭐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 뭐 번호표 같은 거 달아본 적이나 있겠어요. 예. 굉장히 처량해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예. 이 과정을 사실은 뭐 수번 다는 거야 안 했겠지만 이재용은 2번이나 한 거잖아요. 한 번 지난번에 석방됐었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이제 2번째 갈 때가 더 지옥적이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우병우가 아마도 틀림없이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내일 10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신문을 마치면 구치소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항문 검사 받고 옷 홀랑 벗고 사진 찍고 뭐 벗고 찍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입방돼 있다가 구속되면 거기서 사는 거고. 아, 그래요?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이 아니면 이제 나오겠죠. 지난번 이재용처럼. 예.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홑겹 제수복에 담요 2장 가지고 이 추운 겨울밤을 버텨야 된다. 막막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쨌든 정상입방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제대로 구속이 되면 요즘 뭐 미디어에 많이 나오잖아요. 1.9평 뭐 수세식 화장실 있고 뭐 이런데 좋은 시설이죠. 뭐 3.5평에 뭐 기본이 한 6명 들어가는 이런 데로 비하면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근데 재벌 3세님이니까 그렇지만 1.9평이면요. 화장실 딸린 1.9평이면 노량진 고시텔 한번 가보셨나요? 거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공동 화장실 쓰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호텔 같은 데니까 잘 지내시라 하는 거고요. 교정시설 현황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국 교정시설 현황. 직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법무부 교정본부이고요. 권역별로 서울, 대구, 대전, 광주 4곳에 지방교정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정청 산하에 교정시설이 있죠. 교도소, 구치소 이런 걸 통칭하는데 교도소 36개, 구치소 11개, 그 다음에 구치지소라고 또 있네요. 유치장을 이제 경찰서 유치장을 활용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의 교정시설이 있다. 좀 특수한 경우가 여주에 소망교도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독교 쪽에서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데고 민영교도소입니다. 그리고 옛날 이제 육군교도소 남한산성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장원에 있고 미성년자들 수용하는 소년원이 있고 이렇습니다. 일일 평균 수용자 45,000명에서 5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따지면 50개로 나누면 1개소당 800명에서 900명인데 이거는 정원의 150%가 넘는데요. 그래서 시설 확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종류는 2종류입니다. 파놉티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뭐 우리 서대문 형무소나 또 서울구치소 이런 데인데 파놉티콘이라는 건 일망 감시 시설이라고 그래요. 막루가 있고 높은 막루가 있고 방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2층으로 되어 있어서 감시하기가 쉬운 이런 거고 새로 지어지는 그 시설들은 아파트형이 있어요. 미음자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은 CCTV 있고 하니까 감시가 쉽겠죠. 그 다음에 일상, 이재용 똑같이 적용됩니다. 6시 일어나죠. 구치소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어나서 청소하고 정조하고 앉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뭐 복도가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뭐 보안 계장인지 과장인지 이런 사람이 간수하고 둘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요. 그러면서 숫자를 딱 세는데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뭐 군대처럼 뭐 번호 붙여 뭐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7시에 이제 아침을 먹고 아침 먹는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듯이 식당 가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소지라고 그러죠. 소지들이 국통, 밥통, 반찬통 이렇게 들고 와서 식구통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방에서 먹는 거군요. 방에서 먹죠.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이 사이좋게 나눠 먹죠.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었으면. 예. 그래 보통 신참들이 합니다. 근데 그 이재용 방 같은 데는 싱크대가 있더만요. 사진을 보니까. 예.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홍거방 웬만한 데는 그냥 이 자변기 좌식도 아니고 왜 있잖아요. 쪼그려 뭐 어쨌든 거기 좁은 공간에서 설거지하고 뭐 이렇게 하고요. 오전 시간이 이제 보통 이제 운동, 구매, 접견 뭐 이런 거 진행하고 점심 먹고 오후 또 비슷하게 돌아가고 저녁을 보통 5시에 주더라고요. 왜 빨리들 하시는지 뭐 노동자들 퇴근해야 되나 어쨌든 그거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뺑기통이라는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변기를 아예 간방 안에 있어야 되고 냄새가 나니까. 예. 그 고무장갑에다 바람을 넣어가지고 변기통 구멍을 막고 뭐 이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담배 피는 이야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아니 그러면 그런데 재벌 회장들이 혼거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혼거 많이 했겠죠. 그 얘기 조금 이따 좀 해볼게요. 예. 뭐 다른 이야기 말고 이게 재밌는 게 그 교도소 패션이라고. 반바지, 내복 위에다 반바지를 입어요. 예. 슈퍼맨이잖아요, 그거. 그러고 이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 편하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검취라고 이재용이 이제 2번인가 벌써 이제 검찰 취조, 특검이니까 이제 특검에 출두했잖아요. 예. 이럴 때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수갑 일단 차고요. 근데 포승 그 지금 나오는 거 보면. 팔뚝에만 이렇게 포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한 겹 더 합니다. 그리고 연승이라고 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여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도망 못 가게 5-6명을 줄줄이 엮어요. 그걸 연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오는 장면들은 사복 다들 입고 나온다 이런 건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범털들이 홍거방 없었느냐. 교도소 가면 대부분 또 홍거방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소의 독방은 징벌방이나 먹방이나 이렇게 되고 뭐 청송교도소처럼 완전 그 가혹하게 다루는 이런 데가 아니면 홍거방이 있어야 되고요. 예. 재밌는 사연 중 이 범틀들 보면은 장영자 사건이 있었잖아요. 80년 초반에. 이 양반이 영등포 구치소에 있었대요. 근데 전 뭐 90년대쯤에 영등포 구치소 갔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닥에 뭐 프랑스제 루비똥인가 하는 원단이 깔려 있더랍니다. 나무 바닥에. 이게 웬일이야 이랬더니 장영자 있을 때 수건 깔고는 못 살겠다. 깔아줘라 이랬는데 거기만 깔아줄 수 없으니 구치소 전체를 깔아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이재용 구속되고 나니까 은근한 기대를 가지는 게 야, 이 교정시설이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심지어 TV. 이재용 방에 있는 TV가 삼성일까요? LG일까요? 네. 그래서 뭐 삼성, 뭐 UHD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로 통으로 갈리지 않겠나? 뭐 이런 은근한 기대도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봅니다. 예. 갔다 오셔서 아이고 이게 참 내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뭐 TV를 전부 다 삼성 걸로 갈아준다든지, 그렇죠. 뭐 삼성의 온갖 가전제품을 교도소에 뭐 헌물한다든지. 그래서 뭐 법조계 이야기로는 이게 실형이 적용되면 최소 5년에서 무기징역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재용 씨는 좀 오래 살면 우리나라 교정 교화 시설 상당히 좋아질 거다. 낙관적인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아이고 범털들의 구치소 생활, 뭐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니까 우리 회장님들도 적응을 하시는군요. 마지막으로요. 클로징 멘트. 넬슨 만델라가 27년간 투옥돼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근데 우리나라 장기수 분들 보면 뭐
30년 넘게 있던 분도 있었으니까 비슷한데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증오를 배워야 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넬슨 만델라 하면 화합 그야말로 대연정의 상징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증오를 배워야 합니다. 증오를 배울 수 있다면 사랑도 배울 수 있습니다. 증오보다 사랑이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사실 우리가 촛불혁명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이런 건 아니고 시민명예혁명 정도이겠습니다만 모든 혁명에는 크고 작은 숙청이 따릅니다. 이재용, 김기춘, 조윤선, 최순실 구속되니까 환호하잖아요. 우병우, 박근혜 이 구속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그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체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조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아마 이 국민TV 혹은 이제 김용민 브리핑에서도 하루 종일 얘기가 됐겠습니다만 어제 안희정 지사의 선한 의지 또 그에 대한 해명 온당치 않습니다. 집권을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선한 의지로 모든 것을 퉁쳐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정치 약장사입니다. 이것을 촛불 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넬슨 만델라 이야기가 좀 어렵다면 유시민 항소 이유서로 유명해진 네크라소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범죄자는 범죄자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선한 의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요. 그걸 또 그것이 뭐 비유였다, 반어법이었다 이런 변명 좀 구차해 보인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아이고. 사실 그 양반도 보니까 과거 운동권 경력이 아주 화려했더라고요. 그 화려는 뭐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직선적인 이미지가 대중 정치인으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정치인들이 각기 개성 있게 또 자기 목소리 내고 또 자기가 몸이 가라는 대로 양심이 가라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것 얼마나 보기 좋은가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예의 바르고 막말 안 하고 이런 것만 요구받으니 참 우리 사회의 그 선진화가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댓글 저도 잠깐 보고 있는데 나도 동지님께서 요즘은 학문 검사가 아니라 의자에 앉으면 사진이 찍힌다던데 왜 번번이 학문 말씀을 하시는지 일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 이야기 지난 방송에 다 말씀드렸고요. 이재용쯤 되니까 카메라 검사 받지. 그렇습니다. 그 말씀. 그 개털들은 계속 똥꼬 검사 받는군요. 그럼요. 아이 씨발 젠장할. 이거 뭐야? 아니 다 같이 받아야지 똥꼬 검사를 받으려면. 네. 어? 우리 정호희 대표님은 똥꼬 검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 뭐 개털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예. 그래요. 어쨌든 행정 규정상 그 몸수색은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우리가 좀 평등한 세상이 비슷하게라도 간 다음에 나쁜 놈들의 선의도 헤아리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자 정호희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락스가 네 락스냐? 예, 산신령님. 이 알콜솜도 네 알콜솜이냐? 네. 그럼 이 탈취제도? 네, 다 제 거예요. 야야야, 잠깐만, 뭘 그렇게 많이 쓰냐? 에이, 이 정도는 써야 안전하죠. 살균 소독 여러 번 하지 마세요. 냄새 없는 살균수 클린비아트가 안전하게 당신을 지켜줍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클린비아트를 만나보거라. 인터넷으로 클린비아트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돌아온 오늘의 한마디. 살면서 멍청한 일 한두 번 해보시는 경험 있죠? 저는
가스레인지 가스 아낀다고 계란 삶은 물에 라면을 끓여 먹었던 바보였습니다.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저에게 왜 이렇게 예의가 없냐, 그리고 빼사의 정치를 희화화시키는데 정력을 쏟느냐라고 묻는 분들에게 다 어떤 스승께 배운 게 있어서 그렇게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스승이 바로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십니다. 웃음의 혁명성 얘기만 안 했어도 전 반듯한 그런 중년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책임지세요, 이제 교수님.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변절자까지 책임져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전향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전향 얘기하면서 이 변절한 자들의 비애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주말이죠. 우리 김 PD가 실검 장악하면서 변절했다는 얘기를 듣고 주말 내내 괴로웠습니다. 아이고. 이 변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사실 변절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이를 지켜보긴 하겠지만 자유당에서 받아주지 않으면은 뭐 저하고도 이제 다시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당원 지위 회복할 것입니다. 네. 너무 명분 없이 절 잘라가지고 이거 여기 수긍을 하면은 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반드시 제가 그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제 엄정하게 소송을 제기해서 당당하게 우리 자유당 당원이 되고 아울러서 확장성을 갖춘 후보로서 이번 대선에 또 함께 나오고.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까지 알겠습니다. 교수님. 뭐 그렇게 하라면 해야죠 제자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뭐 오래전에 뭐 웃음 얘기를 했었지만은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웃음 얘기 좀 할까요? 예. 그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의 아주 뛰어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의 세계를 비롯해서 뭐 걸작을 쓴 사람이죠. 이 앙리 베르그송의 책 중에 제가 아끼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웃음입니다. 웃음. 네. 웃음인데 희극성의 의미에 관한 서론인데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웃음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어서 지난주 말을 겪으면서 이 책이 떠올랐어요. 사실 핵심은 우리가 웃음거리라고 그럴 때 우스꽝스럽다 할 때 웃음거리라고 그럴 때 지난 그 주말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은 자유당이 웃음거리인가요? 아니면 우리 김 PD가 웃음거리인가요? 둘 다 웃겼죠, 뭐. 근데 웃음거리가 된 건
자유당이죠. 예. 그 웃음거리의 본질을 드러낸 게 바로 그 웃음을 자아낸 김 PD의 행위였죠. 팩스 그 당원 신청부터 시작해서 SNS에 올라온 글들. 이게 앙리 베르그송의 생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끝없이 변화하고 유동합니다. 근데 기계적으로 갇혀 있는 것, 자동적인 것, 꼭두각시 같은 것, 이것들이 우스꽝스러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란 이런 웃음거리가 되는 것들, 기계적이고 꼭두각시 같은 것들 비틀어버림으로써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 이게 웃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하고 근엄한 척하지만 그걸 지탱하는 속성은 꼭두각시적인 것이죠. 그걸 거꾸로 뒤집어 엎음으로써 전복함으로써 웃음을 자아낸 것입니다. 근데 그 웃음을 자아낸 태도가 문제인데 이건 제가 명명한 것인데 아이러니적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면 대단히 어려운데 뭐 풍자나 반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 저 안희정 지사의 그 발언도 아이러니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치미떼기라고 이해하면 참 쉽습니다. 나는 정말 진지하게 자유당에 입당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농훈 동지나 황 동지나 이런 분들과 함께 확장성을 강화하고 싶었다라고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짓잖아요. 이게 시치미떼기입니다. 이거야말로 아이러니적 태도죠. 이 아이러니적 태도가 기계적이고 기능화되고 자동화된 꼭두각시화된 그 체제의 노예들을 전복해버린 그 본질들을 까발긴 결정적인 웃음을 발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구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경직성을 제거하여 그 구성원들로부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유연성과 사회성을 얻으려고 한다. 이 경직성이 웃음거리이며 웃음은 이에 대한 징벌인 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뭐 다른 정당도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경직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권력층들이 바로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 웃음은 예를 들면은 김 PD가 끌어낸 이 웃음은 바로 그 경직성에 대한 기계성에 대한 징벌이라는 거죠. 이 징벌을 통해서 그 본질을 핵심들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 해석 괜찮죠? 역시입니다. 역시. 그러니까 이 아주 경직되고 기계화된 자동화된 뭐 반복합니다만은 이런 권력의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자들과 싸울 때는 우리가 장착해야 할 무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아이러니를 동반한 웃음입니다. 이 얘들과 똑같은 근엄함으로 엄숙함으로 대결을 하려고 할 때는 바로 그쪽의 논리에 말려들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반어적인 태도 또는 아이러니적 태도를 어떤 국면에서 어떻게 발사하느냐가 그 웃음의 지점들을 딱딱 정확하게 짚어갈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자유당이 그야말로 이제 꼭두각시의 마지막 단발말을 보여준 시점에서 김 PD가 쏜 이 한 방은 아마 그들의 본성과 무지를 동시에 드러낸 회심의 일탁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과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걸 두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평가가 분분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사회 이른바 엘리트라고 불리는 분들 중에 이런 제 행동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무례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글쎄요, 저도 그걸 잠깐 봤는데 웃음 중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웃음부터 뭐 조롱, 냉소, 뭐 미소 또는 뭐 혹탕한 웃음까지 여러 종류의 웃음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조롱이나 희화화라고 희화화해버리는 게 나는 희화화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베르그송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기계적인 것의 방향으로 생명이 전환하는 것 여기에 바로 웃음의 진정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 화석화한 것들 또는 권력에 철저하게 예속된 것들이죠. 자동 인형 같은 존재들을 생명으로 바꾸고 또 정말 니들도 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라. 너희들 생명이 좀 무엇인지 알아라. 라고 일깨워주는데 바로 웃음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자유당이
아차하면서 상당히 불쾌했겠죠. 불쾌하면서도 이 자유당 쪽에서는 웃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웃었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당에 깊은 애정 갖고 있거나 자유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웃지 않았을 겁니다. 불쾌했겠죠. 그 점을 역으로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누가 웃느냐 문제죠. 누가 웃느냐. 예를 들면은 우리 조선시대 판소리나 여러 가지 탈춤들이나 쭉 보면은 우리 양반들이나 이런 지식인층들을 희화하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이러잖아요. 그때 민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그 당사자나 당사자 계층들은 불편했겠죠. 그러니까 그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저는 좀 조급하다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뭔가 이해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엄숙주의의 노예가 된 분들을 보면은 너무 좀 슬퍼요. 보면은 그 엄숙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거나. 그래서 위장을 해야죠. 뭐 가발을 쓰든 뭐 온갖 그 코르셋을 채우고 온갖 치장을 하든 그런 종류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신이 뭔가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뭔가 자신이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할 때 채워 넣어야 할 게 많다 생각할 때 그런 위장의 포즈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 한국 문화사라고 얘기할 텐데 문화사를 보면서 웃음의 미학이 상당 부분 이렇게 왜소해진 것은 식민지를 거치고 전쟁, 분단, 독재를 거치면서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이 웃음의 미학이 엄청났거든요.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아까 판소리나 탈춤을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풍자나 해악들이 넘쳤는데 다양한 유머들이 넘쳤는데 식민지를 경험하고 독재 이하 현대사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서 뭐 바빠서이기도 했지만은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그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엄숙주의에 길들여졌던 거죠. 권위주의에 길들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경화되어 버려, 경직화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스꽝스러운 건데 여기서 베르그선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이 희극은 사회생활을 경화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회생활이 경직화되었을 때 그걸 파열음을 일으키는 것. 이게 희극이고 이 웃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희극적인 건 사실 김 PD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희극적인 거예요. 사실 엄숙이나 권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엄숙한 척하거나 권위적인 것처럼 하는 것. 또는 방향성도 모른 채 그냥 마구잡이로 내달리는 자들. 이런 경직화로 내닫는 사람들이 사실 희극적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뒤통수를 치는 게 바로 코미디언들이고 정말 웃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경직화된 사회나 엄숙주의에 빠진 사람들, 자유당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잠깐 방심한 찰나 이 방심이라는 말이 베르그선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방심. 이 방심의 틈서리를 치고 들어간 게 김 PD의 그 입당 원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너무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제가 칭찬이 아니고 그냥 제가 느낀 대로입니다. 느낀 대로인데 입당 원서 한 장이 한국 정치사에 그 권위주의에 찌든 자들의 그 허를 찌르고 들어간 이 방심한 틈새를 파고든 하나의 중요한 유머의 하나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몇 개 페북에 올라온 글을 봤는데 내가 잘 안 보는데 그 김PD 봤는데 사후조처도 정당한 것 같아요. 그렇게 바이러진적 태도로 엄숙하게 8시간 만에 빼앗긴 당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것도 아주 큰 웃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웃음이 사실은 되게 정치적이라는 것도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그렇죠. 우리 삶이 정치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주 그 비루한 웃음들 말고 정말 비열한 권력의 똥침을 가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민중적인 의미의 정치적 웃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웃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아는 문자를 나열하는 거는 적절치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웃음에도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약자를 비웃는 이런 행태 이거는 정말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웃음의 축에 못 끼고요. 더욱더 자신들을 기형적으로 기계화하는 자기 영혼의 황폐화를
재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예. 약자를 조롱하거나 이런 식은 여기서 얘기하는 웃음의 반열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께 모처럼 또 이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매우 고무가 됩니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칭찬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박근혜가 구속되면 1회 공짜 이용이 가능한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 대리운전 번호 잊지 않으셨죠? 1522-9687 1522-9687 저는 오늘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문자당. 문자당이 문자당 샵을 열었어요. 중소상공인과 농업 생산자들을 위한 큰 장터. 아니 몇 개라고 그랬어? 2개, 3개. 남았으니까 그냥 서비스 하나. 하나는 공짜. 농민회와 여성연대 같은 사회단체들이 추천하고 문자당이 엄정하게 검증한 상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해서 수익금의 일부는 각 단체에 기부하는 장. 협동, 자조, 상생회, 진보 열린 장터, 문자샵. 포털이나 SNS에서 문자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일부 뉴스 듣기 능력 평가. 네, 당첨자께 도서출판 동산사에서 협찬하는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의 저자는 바로 저 김용민입니다. 김남영 작가와 함께 집필하고 캐리커처는 제 아들이 담당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은 과거 국제뉴스의 사례를 분석하며 그 뉴스에 숨어있는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제뉴스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정복. 당첨된 분에게는 제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도서와 함께 선글라스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프랑스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코페낙스가 협찬해 주셨습니다. 안경업계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해온 코페낙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없던 디자인 코페낙스 아이웨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거제도 펜션 이용권 함께 드립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율천 두모로 154-43 두모실 펜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절경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두모실 펜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남양주에 위치한 독채 무인 펜션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드립니다. 대지 2,000평,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펜션인데요. 카페, 바베큐장, 영화, 음향시설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를 검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삼성 휴대전화인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이전의 모델은 무엇일까 하는 게 문제였죠. 옴니아였습니다. 정답자 호로록 후후님. 이재용 구속 철야 농성에 참석해서 걸렸던 몸살이 토요일에 거짓말같이 나았습니다. 촛불 집회에도 참석했는데요. 네, 호로록 후후님께 머문 빌리지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답자는 명명님인데요. 이재용이 구속됐습니다. 국민 대통합에 이어서 비정상의 정상화까지 박근혜가 또 하나 공약을 달성했군요. 네, 명명님께 두모실 펜션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 피박 퀴즈 당첨자입니다. 당첨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 이담채 김치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피박 퀴즈는 법적으로 정당 가입이 금지돼 있는 직업군 맞히는 거였지요. 정답은 공무원 또는 교원이었습니다. 정답자 노송동 참나무정님. 김용민 동지가 어렵게 침투한 자유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정동지 함께 대책을 강구합시다. 자, 킬러 괭이님.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훗날 아이에게
아빠가 촛불로 나라를 바꾸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이야기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2부 마치겠습니다. 조간 브리핑도 올라옵니다.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